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 상담을 받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늦게 할 팔자야. 자, 분명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중요한 팔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일찍 결혼했을 경우 나의 배우자가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바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도 가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그렇다 해서 모두가 꼭 바람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나와의 이 기운 자체가 서로의 기운의 연관성이 좀 희미하다, 즉 약하다, 네, 이런 걸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좀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꼭 뭐 이혼이나 바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질환 같은 거죠. 또는 상대방이 나와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이런 주말 부부, 자, 이러한 형태로도 이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꼭 이제 상대방과의 기운이 좀 약하다 해서 무조건 늦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했다가는 내 인생을 조금 이제 후회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늦게 결혼다 했을 때 이미 이제 좋은 짝들은 다들 이제 일찍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선택권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주가 내 모습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때가 되면 하세요. 네, 이렇게 좀 권장합니다. 자, 때가 되면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그 해당 나이대가 왔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준비되어 있고 상대방 남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가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이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그때가 때인 거지, 꼭 이거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제 년, 월, 일시 해가지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거 또 한편 이제 금묘화실로도 봅니다. 금묘화실. 또 한편은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사주의 원국을 보고서도 어느 정도 결혼의 그런 시기나 그런 운때를 여기서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처럼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는 이런 사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세운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 나의 환경, 내가 처해진 나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환경도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꼭 사주만 놓고 늦게 해야 된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도 이런 대운과 세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까지도 꼼꼼히 여러 방면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늦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거는 나 스스로가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내 사주에 내가 여기에 껴 맞춰서 산 삶이기보다도 그만큼 난 조금 불리한 모습이 좀 있구나. 그렇다면은 현실에서 내가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전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사주라는 틀 안에 갇혀서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에서 대표적으로 남자를 뜻하는 오행이 이제 관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관성은 여성분은 이제 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에 극이 너무 심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조금 결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라든가 조금 회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관성이 생하는 거는 이제 인성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이 인성 또한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 남자를 뜻하는 이 관성이 요 인성으로 인해서 다 이제 설기라는 거는 이제 힘이 빠진다, 기운이 약해진다, 이런 면모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 인성이 적당히 있는 게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오행이 이제 재성이 되겠죠. 재성이 이제 여자를 이제 뜻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재성이 내 사주에 너무 많다. 자, 그런데 내가 조금 신약에 가까운 사주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재다신약이라고 하죠. 자, 저는 이제 재물 볼 때는 재다신약을 크게 논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연애나 이런 결혼 관련해서는 재다신약도 조금 불리한 면모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한편은 이제 못 먹는 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림의 떡. 주변 재성이 너무 많다 해서 무조건 내 사주에 여자가 많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여자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많다라기보다도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지를 확실하게 못하는 상황, 조금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뭐 여성 남성 다 마찬가지인데,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은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하는 기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주저함, 이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비겁이 내 사주에 굉장히 많다. 자, 이거는 이제 남녀 다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 사주에 이제 연, 월 이 구간에 이제 뭔가 비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조금 이제 극과 극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엄청 일찍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결혼이 매우 늦거나 이렇게 좀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겁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쟁자가 많다, 이런 것 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한편 식상이 너무 강해도 자꾸 남자를 이렇게 좀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남자를 뜻하는 이 관성은 식상에 이제 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식상이 있어야지 이런 연애도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식상 중에서 특히 상관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성이랑 오행을 자꾸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식성이 너무 강해도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녀 이제 공통인데요. 항상 이 배우자 궁이 중요합니다. 이런 십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 배우자 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우자 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간이 있다면 일간 바로 밑에 있는 요 일지가, 여기가 이제 배우자 궁이 됩니다. 일단 배우자 궁은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주 이제 글자로만 놓고 보면은 보통 이제 흔들린다 했을 때는 뭐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뭐 천이라든가 또는 뭐 극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요. 이건 좀 약하고, 어쨌든 충이나 형, 천 이런 게 좀 맞이를 하면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근데 이거는 꼭 100%는 아닙니다. 무조건 일지가 뭐 공격을 받는다 해서 배우자 궁이 흔들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일간의 의향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이제 침으로써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또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제 가장 큰 틀로만 봤을 때는 궁이 흔들리는 거는 조금 불리한 면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사주 이제 원국에서 뭔가 이 배우자의 인연 자체가 좀 약하다 라고 했을 때는 대운에서 또 도와주면 됩니다. 그 대운에서 운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괜찮다. 자,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로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마음 자체가 너무 조바심을 부리지 말자.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만큼 이 세상은 나에게 많은 걸 경험하고 그만큼 진국을 만나라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대운이 도와주는 게 좀 좋긴 좋지만, 자, 그런데 대운이 만약에 흉이라 하더라도 이 결혼은 이제 세운에서 이제 도와주면 또 가능도 합니다. 자, 대신 대운 자체가 이미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은 했지만 이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결혼 자체는 항상 이 속도보다도 정말 타이밍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다 때가 있는 법이고, 나는 조금 뭐 늦거나 남보다 빠르거나 이런 차이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늦는다 해서 꼭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주에서 확실히 좀 이렇게 유리하고 좀 불리한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 현실에서 좀 부족한 거는 노력으로 채우고 조금 내가 피해야 할 것은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사주에서 내가 늦게 해야 될 게 좋다라고 판명이 났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꼭 너무 사주대로 믿고 가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뭐 이혼을 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시대야 진짜 막 이혼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눈칫밥 이런 걸 좀 보잖아요. 동네 사람들 눈치, 부모님 눈치. 근데 지금은 뭐 살다 보면은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 인생 망했다, 패배자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혼을 안 하고 쭉 사는 것도 좋긴 좋겠죠. 항상 그 순간을 참으면은 영혼을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그때만 잠깐 잘 참으면 또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최대한 피하면 좋은데, 자, 이거 피하는 데 있어서는 내 사주의 이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만큼 준비를 하면은 훌륭한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은 늦게 하고 빨리 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다. 단지 사주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게 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일이었습니다.